우리나라의 2023년의 평균 임금으로 따졌을 때 보면 근로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22,878원입니다. 23,000원이 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유로로 따져보면 한 15유로 정도 돼요. 그러면 15유로 정도다 그러면은 우리가 몰타보다는 조금 위에, 스페인보다는 좀 밑에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가보면 유럽 국가들 별로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국가들 되게 못 사는 나라들 많은 것 같은데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비밀이 뭘까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네,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GDP를 다 합하면 얼마일까요? 대한민국 GDP, 1인당 GDP는 다들 아시죠? 3만 몇천 달러 이렇게 다들 아시는데 전 세계 GDP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숫자가 잘 기억나시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 GDP는 202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IMF 통계에 따르면 105조 달러입니다. 105조 달러. 감이 잘 안 와요. 자관. 이럴 땐 달러가 편하죠. 105조 달러인데 2022년보다 이제 5조 달러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비해서 23년 동안 전 세계는 3.5%,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한 2.8% 정도 성장을 했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2%에서 3% 정도 성장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의 GDP는 얼마 만에 2배가 될까요? 3%면은 72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24년 만에 2배가 되는 거죠. 전 세계 GDP는 200조 달러를 향해서 지금 차곡차곡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난 돈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돈이 많냐라고 보면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나라 어디일까요? 네,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GDP 아까 105조 달러라고 그랬죠. 이 105조 달러의 25.54%, 즉 4분의 1, 정말 딱 4분의 1이죠. 4분의 1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나라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밑에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도 18.43%입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의 25.54%, 중국의 18.43% 이거 더하면 44%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105조 달러 중에서 쉽게 말해서 한 50조 가까운 돈은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G2 대접을 할 만한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느 나라들이 있냐 순서를 한번 보면 제 3위는 일본입니다. 일본과 지금 이제 독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두 나라는 위에 상위 1, 2등하고는 격차가 확 크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전 세계 GDP의 한 4.2%, 그 다음에 독일이 4.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위가 의외의 나라죠. 인도. 역시 머리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가 전 세계 3.5%.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캐나다. 이렇게 보면 달리 G7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9위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중에서 G7 국가 아닌 나라는 중국하고 인도. 이 두 나라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위가 이제 브라질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선진국 하면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각 10위 경제 규모에서 10위 정도 안에 드는 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제 역시 우리는 없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확대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시아를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렇고 여기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조 7천억 달러. 아까 전 세계가 얼마라고 그랬죠? 105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 GDP에서 한 1%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기 좋아요. 전 세계 GDP의 대략 1% 정도를 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GDP의 비중에 따라서 면적을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 면적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 나라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 일본 너무나 크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GDP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한 8.8%, 그 다음에 일본에 비교해서는 한 40% 정도 아직 갈 길이 멀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열심히 해봐야 내 월급 안 오르는데 왜 열심히 해? 라는 말씀도 많이 하죠. 그렇죠. 지금 다 월급이 안 올라서 이제 난리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정작 사장님들은 임금이 너무 비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버나 실제로 임금,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유럽과 관련된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유럽의 이제 평균 임금, 시간당 평균 임금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아니고요. 평균 임금입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을 가지고 유럽을 딱 보면 우리가 다 나름대로 워라밸 좋고 잘 사는 유럽이다라고 하지만 이 지역 내에도 상당히 큰 격차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금 보이시는 여러 나라들 통계를 내보면 요 밑에 나와 있죠.
시간당으로 나눴을 때 24유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36,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40시간 곱하면은 흔히 말하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받는 주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36,000 곱하기 4 하면은 한 주당 한 144만 원 정도 받나?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월로 따지면은 4주 곱하기 4 하면은 한 500에서 550대 중반 정도 버는 것 같다. 이야, 많이 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색깔을 입혀놨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갈수록 비싼, 그리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저렴한 그런 나라인데 의외로 차이가 크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당장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하고 폴란드만 해도 독일 같은 경우는 시간당 31유로가 넘는 데 비해서 바로 옆 나라인 폴란드 같은 경우는 11.9유로.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폴란드에 가는 그런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덩치 큰 나라 독일, 프랑스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치사하게 이유가 아니라고 빼버렸습니다. 이유가 영국이 들어갔으면 좀 더 올라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북유럽 쪽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파란색 좀 비싸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남쪽으로 오면 좀 싸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한번 쭉 살펴볼까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유럽에서 가장 평균 임금이 높은 나라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47.2유로예요. 47.2유로면은 2024년 6월달 6월 초반 환율로 따지면 대략 한 7만 원쯤 됩니다. 1유로가 한 1,495원, 1,5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7만 원이에요. 시간당 7만 원. 그러면은 한 주에 7, 4, 28, 280만 원 곱하기 4 하면 이야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룩셈부르크에서는 월 1,000 보면 평균적으로 평균 급여 정도 받는다라고 이제 주먹구구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북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42유로, 41.7유로 정도 되니까 한 뭐 6만 몇천 원대 정도 되니까 상당히 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슬란드는 원체 사람이 적으니까 임금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이런 순서로 쭉 내려가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스웨덴 어딨냐? 한참 밑에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의외로 낮아요. 지금 12위까지 내려가죠. 26.3유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한 39,000원, 4만 원 치면 한 주당 4만 원 치면은 160만 원. 40시간 근무하면 그다음에 월로 따지면은 500만 원 좀 넘는 그런 정도가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스웨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낮아서 핀란드 청년들이 주변 국가 뭐 특히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서 웨이터로도 일하고 그다음에 파트잡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속이 상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급여 수준이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스웨덴에서 스톡홀름에서 일하면은 시간당 평균적으로 26유로를 받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일하면은 42유로. 야, 이러면은 차이가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2만 원 이상이 차이 나니까 당연히 나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이럴 땐 꼭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뭔지 다 압니다. 어디가 제일 싼가?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일 이 통계에 나와 있는 중에서 유럽에서 제일 시간당 임금이 싼 나라는 그리스 위에 있는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는 8.1유로입니다. 10유로가 안 돼요. 시간당 급여가. 그래서 앞에 다시 지도로 살펴보면은 그리스가 12유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불가리아가 8유로니까 상당히 싸다. 그리고 위에 있는 루마니아 같은 경우가 10유로 정도니까 역시 동유럽 지역이 전체적으로 싸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10유로, 그 다음에 라트비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그리스 뭐 대체적으로 12유로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키프로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16유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29개 나라 중에서 임금이 제일 싼 나라는 불가리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국가다 보니까 시간당 임금이 더 낮은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북유럽, 그다음에 서유럽이 좀 높고, 그다음에 동유럽, 남유럽이 낮은 거는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친절하게 다 찾아봤죠. 우리나라의 2023년에 평균 임금, 이거는 최저임금 아닙니다. 평균 임금으로 따졌을 때 보면 근로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22,878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3,000원이 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유로로 따져보면 한 15유로 정도 돼요. 그러면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15유로 정도다. 그러면은 우리가 몰타보다는 조금 위에, 스페인보다는 좀 밑에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가보면 유럽 국가들 별로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국가들 되게 못 사는 나라들 많은 것 같은데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비밀이 뭘까요? 대한민국은 시간당 급여는 낮지만 열심히 오랫동안 일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 이런 앞에 나와 있던 뭐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때우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나눠보면 단가는 낮고 하지만 총 근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더 많은 총소득으로 봤을 때는 앞서 나가는 그런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길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될까요? 임금이 깎여도 나는 일을 적게 할래. 이거는 여러분들 원치 않을 것 같고 저도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방법은 근로시간은 줄이되 임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더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에 따른 또 적절한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돈과 관련되는 세상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